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의 한 공사장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30여 명이 또래 학생 2명을 집단 폭행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학생들은 무자비한 폭행 모습을 자신들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더 강하게 때릴수록 환호했습니다. 당시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4차례나 신고했지만 경찰이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서 폭행을 막진 못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학생 여럿이 바닥에 넘어진 한 여학생의 머리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립니다. 휴대전화로 이 모습을 촬영하던 주변 학생들은 더 강하게 때릴 것을 요구합니다. 아산의 한 중학교 1학년 A양과 초등학교 5학년 B양이 천안의 한 공사장에서 중학생 30여 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건 지난 21일. 공포스러웠던 공사장 속 집단 폭행은 지나가던 시민의 제지로 3시간여 만에서야 끝이 날 수 있었습니다. 가해 학생 중 한 명은 경찰 진술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양이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거짓말로 A양을 천안까지 불러낸 뒤 주변 친구들은 물론 소셜미디어로도 지인들을 불러내 A양과 함께 나온 B양까지 집단 폭행했습니다. 실제로 아는 아이보다는 모르는 아이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해 학생들이 아는 애들한테 연락해가지고 다 불러냈다라고 하더라고요. 폭행 이후 A양은 뇌진탕을 진단받았고 정신적 충격으로 등교는 물론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한편 이날 경찰에는 4차례나 신고가 접수됐지만 집단 폭행을 막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폭행당했냐고 묻자 가해 학생들과 함께 있던 A양이 겁에 질려 넘어졌다고 대답했고 경찰이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던 겁니다. 주변에 무서운 언니들이 무섭게 쳐다보고 있어서 아니요, 넘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연락처하고 학교하고 그것만 적어놓고 경찰이 그냥 그 자리를 떴답니다. 그래서 또 죽는구나. 경찰은 영상을 토대로 폭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학생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 대부분이 만 14세 미만인 촉법 소년이라 수사가 마무리돼도 검찰이 아닌 소년부로 송치될 전망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누리호개발 연구진들의 기술 유출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원지검은 오늘 오전 대전 항우연을 압수수색해 기술 유출 혐의자 4명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이직을 위해 누리호 기술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누리호 개발 등에 참여했던 항우연 연구진 10명가량이 민간기업 이직 의사를 밝히며 퇴직 신청을 하자 과기부는 이들에 대한 기술 유출 의혹 감사를 진행한 데 이어 연구원 내 하드디스크를 외부로 반출한 혐의로 연구진 4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대원지검 논산지청은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을 저지른 15살 중학생 A군에게 강도 예비죄까지 추가로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A군은 지난 3일 새벽 논산시의 한 길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1시간 넘게 폭행과 성폭행을 저지른 뒤 도주했다 13시간 만에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성매매를 가장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기존 강도 강간과 강도 상해죄에 더해 강도 예비죄까지 함께 적용해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중학교를 두고 멀리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 학교에 배정받는다면 어떨까요? 대전 도안지구의 초등학생 수 폭증으로 교육당국이 근거리 배정 대신 무작위 추천 방식을 도입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학부모들은 학군 배정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정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1월 중학교 배정을 앞두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이승민 군. 걸어서 3분 거리인 집 근처 중학교에 떨어지면 버스를 타고 다녀야 할지 몰라 불안한 마음이 큽니다. 바로 앞에 학교 두고 다른 데 멀리 간다 하니까 좀 속상하기도 하고 안전에 대해서 걱정되는 것도 있고 친구들이랑 떨어져서 걱정되는 것도 있고. 당초 대전시의 중학교 배정 원칙은 근거리 배정. 하지만 도안지구의 초등학생 수가 폭증하면서 2년 전부터 지역별로 학교를 나눠 이지망까지 선택하는 무작위 추천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대부분 관저초 학생들이 진학하던 관저 중이
공동 학군지로 지정되면서 재작년부터 관저초 학생들이 관저중 배정에서 떨어지기 시작했고 관저중은 지난해 시설도 부족한 상태로 두 학급을 늘려 학생을 받아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학부모들은 학군지 선정부터가 불공정하다는 입장입니다. 도안지구 인근에 학생 수가 여유 있는 가수원중이 있는데 관저초 학생들만 같은 학교군으로 묶어놔 가수원중과 가까운 도솔초 학생들 대신 관저초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도안 지역 맘카페에서 지금 관저중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거든요. 내신 따기가 아무래도 유리한 학교라고 소문이 났고요. 만 13세도 안 되는 아이들을 자기 집 앞에 있는 학교를 못 보내는 상황이. 대전시 교육청은 학교군은 대중교통 30분 이내 거리로 정해졌다며 학교 추가 등 변경은 불가능한 만큼 학급수와 시설을 늘리는 등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0월부터는 도안지구 4개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가 시작되며 학생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학교 배정 논란을 잠재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는 대전 반석에서 정부 세종청사, 오송 청주 도심을 거쳐 청주 공항에 이르는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 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절차만 남겨뒀습니다. 국비 70%, 지방비 30% 등 약 4조 2천억 원이 소요될 전망으로 광역철도가 운행되면 대전에서 청주공항까지 90분에서 50분으로 단축됩니다. 의대 정원 확대가 추진 중인 가운데 삼육대학교가 예산군에 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주민들도 유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지난 25일 예산군 덕산면에서는 예산지역 23개 단체와 기업들이 모여 삼육대 의대 유치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가진 가운데 삼육대에서도 총장 등 대표단이 참석해 의대 설립에 대한 대학 측 의지를 밝혔습니다. 현재 예산지역에서는 충남도와 예산군이 나서 공주대 의대 신설을 추진 중으로 삼육대까지 가세하면서 의대 설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전 문화동 옛 충남교육청터에 내년부터 최첨단 시설을 갖춘 대형 교육시설 공사가 시작됩니다. 대규모 공사인 만큼 지역 건설업계의 관심이 매우 높은데요. 지역 업체들은 외지 업체들이 공사를 독차지할 우려가 크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교육청과 산하기관들이 내포 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방치돼 있는 대전 문화동 4만여 제곱미터의 청사부지와 건물들. 연구 용역을 통해 일단 동부교육청과 대전교육연수원을 배치한 대전교육청은 빈 청사터에 미래형 교육 클러스터를 조성키로 하고 우선 340억 원을 들여 2025년까지 진로융합교육원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체육시설터에는 교육부로부터 100억 원의 특별 교부금을 확보해 직업계고 학생을 위한 가칭 미래직업교육지원센터를 신설키로 했습니다. 또 대전 외국어 교육원을 2025년까지 건립하는 한편 대전역 재개발로 삼성초등학교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면서 이곳에 있는 한밭 교육박물관의 이전도 확정됐습니다. 첨단 교육기관들의 신설 또는 분산 배치로 이곳 충남교육청터에서는 내년부터 시설 건립을 위한 공사 발주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지역 건설업계의 기대감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적게는 1,000억 원에서 많게는 1,500억 원대에 달하는 교육시설 건립 공사가 외지업체의 잔치가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방계약법상 10억 원 이하의 전문 건설공사, 100억 원 이하의 종합건설 사업의 경우만 지역업체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인데 대전교육청은 다른 방안으로 지역업체 수주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 참여를 49%까지 의무적으로 공동 도급하도록 해서 대전 지역 업체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사업비가 시설 한 곳당 최대 500억 원대에 달하는 등 지역 제한이 불가해 외지 업체와의 치열한 경쟁으로 실제 수주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하도급 수주율 65% 이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지 업체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대전 지역 의무 공동도급을 비율을 확실하게 높여주셔야 되고 각종 공사에 있어서 대전 지역업체한테 할당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원자재값 상승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역 건설업체의 침체가 심각한 가운데 대형 교육시설 공사에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파크골프로 지역 경제를 살린 강원도 화천군의 사례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충남에도 이를 넘어서는 파크골프장이 들어섭니다. 충남도가 청양군의 한 폐광 주변에 전국 최대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는데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제시대부터 금을 캐내다 지난 1970년 문을 닫은 청양군 구봉광산. 버려진 폐광 일대가 국내 파크골프 중심지로 다시 태어납니다. 충남도가 대한파크골프협회와 함께 2025년 말까지 108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고 협회까지 아예 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폐광 지역도 살리고 또 주변이 임야인 만큼 코스 운영에 재미까지 추구하는 특별한 파크골프장이 생기는 겁니다. 폐광 지역이 새로운 스포츠의 성지로 탈바꿈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고요. 산에 이렇게 조성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변 자연 경관과 아우러지는 아주 좋은 골프장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청양 새 파크골프장은 36홀이 대부분인 타 지역과 달리 108홀이란 국내 최대 공인구장으로 조성됩니다. 54홀인 강원도 화천군이 연간 20만 명을 모은 걸 볼 때 청양군에는 40만 명이 찾을 전망이며 특히 5분 거리에 고속도로 나들목이 세워지고 있어 수도권 골퍼들의 많은 유입이 기대됩니다. 여기에 타 지역에는 없는 협회 지도자와 심판 연수, 자격증 시험을 위해 연간 3만 명가량이 체류할 전망입니다. 현재 교육시설이 부족해서 동호인 교육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픈할 쯤에는 약 3만 명이 교육시설을 이용해서 저희가 교육을 할 계획이고요. 충남도는 체류용 관광으로 이어지도록 대규모 골프텔 등을 건립하는 한편 특산물 판매장도 도입해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우리 파크골프장이 문을 열면은 충남은 국내 파크골프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를 합니다. 충남도는 연간 10여 차례 이상 전국대회를 유치해 각지의 골퍼들을 불러 모을 계획으로 파크 골프장이 완공되면 인구 3만 남짓 조용한 청양군이 시끌벅적 활기찬 고장으로 탈바꿈할 걸로 기대됩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유럽을 방문 중인 김태흠 충남지사는 독일 최대의 자치주인 바이에른주를 찾아 두 지역 간 신재생 에너지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김 지사는 바이에른주 내 세계적인 기업들과 협력하며 미래 먹거리를 함께 모색하고 육성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농업 정책과 신재생 에너지 대책 등을 공유하자는 데 뜻을 함께 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와 바이에른주는 지난 1999년 5월 교류관계 발전 의정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익명의 기부천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서천군 마서면 행정복지센터에 쌀 20포대를 보내왔습니다. 마서면 행정복지센터는 익명의 기부천사가 어제 농협에 먼저 쌀값을 결제한 뒤 배달을 요청했으며 지난 2019년부터 해마다 이맘때면 계속 쌀을 보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부자의 신상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다면서 쌀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